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그리고 자긍심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55개 민족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하와족은 동이족, 즉 한국인이 낳고 키워준 어떻게 보면 나라다 아니면 뭐 민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중원대륙의 본래 고전에 옛날에 상고사에는 전부 이 중국 지금 하와족, 지금의 말하는 한족이 없었습니다. 그 지배한 것은 동이족, 우수한 동이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옛날에 만리장성을 왜 쌌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은 저 우주에서도 보이는 엄청난 토목공사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석재 기술이 들어간.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만리까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에 뒷 건너편에는 반대급부라고 하죠. 그걸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다. 왜 그럼 내가 방어망을, 성을 크게 지면 크게 질수록 그만큼 적이 두려운 겁니다. 적이 두렵지 않다면 어때요? 방패나 아니면은 무기나 아니면 숨을 성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같이 맞붙어서 이기니까.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토목공사를 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 유럽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은 그 당시에 지금 중원대륙을 공격할 만한 그런 전투력을 지닌 민족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나 결국은 어때요? 우리 동이족에 의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국이 만리장성을 쐈을 때 이 만리장성은 반대로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쪽 방향을 보면 누구예요? 우리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 왜 두렸던 거예요? 단지 그들이 말하는 흉폭하다, 어떤 도깨비 같다, 나르는, 연개소문도 나르는 칼이다, 또, 우리 치우천왕 보고 팔이 6개 달렸고, 소뿔을 하고 있고, 눈이 4개나 달려있고, 이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또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져요? 이게 벌어졌잖아요.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동북을 공정한다? 옛날에 만리장성과 지금 동북공정은 어떻게 보면은 동북공정이 더 큰 만리장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만리장성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전투, 어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방어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방에 전부 작용한 전략 전술이지만 이 동북공정은 이 만리장성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에. 역사가 만리장성은 동이족이 무서워서 만들었지만 동북공정은
우리 동이족의 역사가 두려운 겁니다. 역사가 밝혀지는 것은. 그래서 만리장성보다 더 큰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 현재 동북공정이다. 그리고 서남공정까지 하죠. 자, 이렇게 알고 동이족이 왜 지금 중국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와족, 한족을 중심으로 낳고 키워준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중국의 건국시조를 보면은 그들이 신이로 모시는 이 분들 보면 모두가 동이족이에요. 자, 보십시오. 태오복희와 여화. 한 기원전 3500년경에 태오복희는 신씨 배달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오복희가 8개를 그렸죠. 그 인류 최초의 조상이다 중국이 받드는데, 여기 보면은 배달국 5대 환웅인 태우의 12번째다, 13번째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 그러니까, 우리 배달국, 그러니까, 환국 다음에 배달국, 그러니까 밝은국, 박다국, 박다국, 조선. 그 5대 환웅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복달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둘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다 그래갖고 어떤 뱀의 현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여호와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신이 된 여호와가 됐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황토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조상에게 제를 지내게 한다고 했죠. 그 태오복희 다음에 여호와가 왕이 됐습니다. 그 여신이죠, 여호와가. 아무튼 배달국이면 동이족이죠. 그런데 왜 태오복희를 갑자기 중국에서 자기네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전에는 헌원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 태오복희가 손이 15대 이상을 안 내려가고 다음에 염제신농, 여기 신자, 그냥 농자를 붙이지 말고 이 신만 따지면 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 농은 농사법, 그래갖고 멍에 소 길들인 법, 말 길들인 법, 이 멍에 씌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쟁기질하는 방법 내서 농자를 썼는데 원래 신이에요. 염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롱자를 붙였는데, 아무튼 염제신농이 태오복희를 이어서 약 BC 2700년 경에 불 질러서 이렇게 농사하는 거,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아니면 인도에 이렇게 산악지경의 농사법, 그 다음에 말과 소 길들인 법 365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약초를 전부 집대성에서 한약의 아버지다, 농사의 아버지다, 아니면 농사의 신이다, 이래서 신농. 우리나라 왕들 보면 신농제를 지내면서 왕이 손수 농사일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를 보면은 염제신농이, 자 봐요, 최초로 성씨를 만들었죠. 뭐의 법칙에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사람의 법칙, 천지인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제가 푸는 겁니다. 남들은 다르게 푸는데 제가 풀어준 게 맞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로 뭐를 냈어요? 뿔. 왜? 뿔이 하늘로 솟아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뿔. 그 다음에 저쪽 아메리카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서 이 사각뿔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늘로 높이, 네? 뿔.
그 다음에 지구를 어때요? 여자라고 했어요. 여화가 또 여자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농사를 짓는 중간에 오리온 별자리에 왕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성씨를 냈는데 천지인의 법칙에서 인류 최초로 성씨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제가 해석한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쪽에는 자신 있습니다. 왜? 이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제신릉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류 최초로 섬서강변의 성씨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강석연 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환웅의 신하인 웅시족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웅시족이 뭐예요? 우리 곰 토템 뭐 이거에서 곰이 마늘 변해서 웅녀로 변해서 당구를 낳았다 이거 아닙니까? 웅시족. 그러니까 사마천에서도 여기가 동이족이라는 것을 아예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럼 인류 최초로 성씨를 만든 강씨가 누구요? 우리 동이족이라는 거 나오죠. 아예 웅시족. 환웅의 신하. 환웅이 누구예요? 배달국의 우리 환웅천왕이죠. 그 신하예요. 웅시족. 맞죠?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농씨를 모시고 있는 것도 신농씨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우천왕 하는데 이 치자를 써야 됩니다. 다스릴 치자. 그런데 얘들이 뭐 사마천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황제 헌원에게 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치우가 요 염제신릉의 8대 손인가 그래요. 그 후에 이제 웅왕왕조가 6대 손인데 베트남을 만들었죠, 강씨가. 근데 치우가 또 이것도 지금 중국이 아니라 중원대륙을 제패한 천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즉위한 것이 BC 2707년 배달국 14대 환웅인데 자오지 천왕 그럽니다. 배달국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동이족이라는 거 증명됐죠? 자, 헌원을 볼까요? 헌원은 치우보다 좀 늦어집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좀 더 앞섰는지 어떻게 뭐 요게 이제 멀수록 옛날 거 아닙니까? 가까울수록 최근 거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헌원은 요때 인물인데 소전, 그러니까 소전이 누구냐면 염제신릉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야. 소전에서 나간 공손씨의 후손이다. 즉 헌원도 무슨 씨예요? 강씨다 이거야. 또 누구다? 동이족이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 환웅도 강씨, 또 중국에서 최초로 지도를 황제로 모셨던 헌원도 강씨, 그 다음에 그 위에 웅왕왕조 염제신릉의 6대 손인 베트남도 강씨. 그러면 강씨가 환인, 환웅, 단군에 쭉 대로 이어오는, 그러면서 어때요? 강태공, 백이숙제 이렇게 내려오죠. 강희식, 강감찬, 강석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씨들이 문화 수준과 정신 세계가 굉장히 우월해서 지금 석가도 어때요? 석가모니도 단군의 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더 올라볼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염제신농섭도 내려온 사람들이 어때요? 이 고도의 정신력을 갖다가 적용하니까 뭐 석재술, 뭐 기본적으로 천문학, 풍수지리학, 그 다음에 뭐예요? 석재기술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점을 쳐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아는데 그걸 지금 현대과학으로 풀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데 꿰뚫어보는 이 사람들이 우수하니까 어때요? 베트남도 만들고 중원대륙도 다 만들고 지금 중국의 시조 처음 황제라고 불렀던 공손의 후손 헌원, 그러니까 헌원도 강씨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강씨에서 번져나간 거야. 동이족이고 이 사람이 중국의 화산족과 화이족인가? 화이족을 뭉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한족의 뿌리입니다. 여기가. 자, 화산족과 하족을 해서 화하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하족의 황제로 임명한 겁니다. 누가요? 치우천왕이 나중에 그 헌원하고 탕록대전을 치러서 10년간 73전 73승 하고 나서 헌원이 항복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우리 동이족의 황제들은 이렇게 어때요? 응? 남들을 배려하고 이런 어떤 홍익인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원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같은 저기잖아, 친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기하고 나중에 황제로 임명해 준다. 어디에? 화산족과 하와족의 황제로 임명해 줍니다. 황제로. 최고의 벼슬이래요, 그때. 벼슬. 그러니까 황이라는 것이 그때가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치우천왕은 천왕이에요, 천. 하늘의 왕이야. 하늘의 왕 중에서 황제라고 하나의 벼슬을 준 거야. 누구한테? 헌원한테. 근데 헌원은 누구야? 결국은 염제신농의 후손입니다. 염제신농이 이성씨를 땄잖아요. 이성씨를. 그러니까 치우도 요 씨가 만들고 베트남도 요 씨가 만들고 중국도 황제가 강씨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현재 지금 있는 한족이란 지배층들은 우리 강씨하기 어때요? 전부 읊어야 돼요. 읊어야 되죠? 전부 거기서 전수된 거니까. 자, 보십시오. 중국에서 모시는 이 모든 분들이 신으로 모시고 조상으로 모시고 시주로 모시는 분들이 전부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이렇게 지금 저기 화산족과 하족이 지금 한족을 대표하는데 그런 족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동이족이 지배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보살핌을 받는 한 민족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헌원도 똑똑하니까 독립하려고 했겠죠. 다른 쪽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나중에 치우천왕의 후순으로 내려가서 누가 나옵니까? 강태공이 나옵니다. 이 강태공이 여러분 보십시오. 문왕팔계에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둘째가 서백창의 첫째 아들은 뭐 죽었지 않습니까? 강태공을 모셨는데
주역을 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사용하는, 지금 중국에서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주역도 결국 강태공의 작품입니다. 동이족의. 문왕팔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처음에 어떤 사상이나 고도의 어떤 그런 주역 같은 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다 동이족이에요. 자, 그렇게 됐죠? 그래, 강태공에 나와서 제나라가 나왔습니다. 또 강태공이 제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문화를 볼까요? 문화문명의 전수. 우리가 지금 일본 도리 류조 박사님이 만리장성 그 위에서 요하 문명을 이렇게 있었다는 건 다 알았지만 이 증거 자료를 캐냈어요.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이게 누구예요? 동이족 문화죠. 동이족 문화의 시발점이야. 그런데 여기가 황하 문명, 여기에서 이어지는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섰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일본 학자가. 그러면 1000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이족에게 전수받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 증거를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요하 문명을 홍산 문화라고 해요. 홍산. 자, 여기가 BC 거의 10,000년에서 3000년경 이 도레이유조 박사님이 발견된 것은 한 4700년 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4700년 BC. 그런데 그 이상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3000년 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돼서 어때요? 수메르 제국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3500년.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거기에 우르에 누가 나왔어요? 아브람. 아브람 밑에 누가 나왔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코란까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여기 바벨, 제가 풀어줬죠? 바벨, 벨난 걸 받는 곳. 그게 동이족이 가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3200년에서 343까지.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으로 넘어갔는데, 수메르족이 일단 인도의 북부 지방을 침입해서 거기 강 중간에다가 인더스 문명이 이게 정착했는데, 이게 BC 2600에서 1900. 그 다음이 황하예요. 여기 보십시오.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은 어때요? 2600년 전 BC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100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1000년 이상을. 자, 그 다음에 그리스가 1100.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서 BC 27. AD로 가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요하 문명이 전수를 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파도처럼 이렇게 그 당시 봐요.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이때 BC 막 3000, 4000년 경에 유럽은 어떻게 살았어요? 거의 동물 가족으로 그냥 옷 어떻게 해둥 마는 둥, 그러면 수렵 채취, 뭐 동굴 생활, 돌을 깨갖고 뭐 창을 만들고 이럴 때 우리 동이족은 어때요? 고도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니까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다. 갑자기 이런 문화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물결처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문화의 충격, 이렇게 도약, 점프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느냐 이거야. 고대 정밀한 건축술, 천문학, 수학, 언어, 무기, 과학, 이런 것들이 막 점프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때 왜 문명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이거는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빙하기하고 간빙기하고 이렇게 빙하기 사이사이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요하 문명이 발달했을 때는 온도가 높아서 이 중국이 있다 보면 이 위까지 지금 나오는 여기까지 뭐가 왔어요? 태풍이 왔을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졌으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뭐가 높아져요? 해수면이. 그러다 보면 태풍이 어때요? 중국의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하 문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점차 또 해수면이 얕아지면서 태풍이 어디로 가요?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황폐화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이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하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런데 요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다른 기대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온도가 올라가서 해수면이 또 올라가면은 우리 요하 문명 있는 지역까지 다시 태풍이 올라갔을 때 동이족은 이미 그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아, 동이족 부활과 이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 동이족이 부활하려고 한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봐도 황하문명, 지금 여기 봐요. 하족과 화산족, 지금 한족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동이족이 낳고 동이족의 문화 문명을 받아서 배운 겁니다. 당연히 누가 낳았어요? 헌원도 우리 동이족이 낳았잖아요. 소전의 자손이잖아요. 공손씨가. 염제신농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동이족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중원대륙을 다스렸던 큰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강씨족이. 여기서 베트남의 우망왕조가 강씨가 만들었고 또 지금의 어떤 화산족과 하족, 하와족, 한족에 시조했던 그 다스리는 헌원도 강씨였습니다. 강씨가 뭐예요?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어때요? 백이숙제, 우리 강추, 염제신농, 웅하왕조, 그 다음에 요순임금님 다 유명한 사람은 다 강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강씨가 고도의 문명과 문화, 정신 문화를 갖고 있어갖고 이거를 다 전수한 거야. 그러면 지금의 중국은 어때요? 지금의 중국은 우리 동이족이 낳고 키워준 나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증거로 봅시다. 먹는 거. 벽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소로리 벽시, 이게 청주에 있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3,000년에서 15,000년 전경이다. 그런데 중국의 후난성은 1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벼 재배하는 것도 결국은 어때요? 우리 동이족에서 전수해 나간 겁니다. 이 문명도 전수해 나간 거예요. 우리가 낳고 키워준 거예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5,000년, 지금 인더스 문명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면은 5,000년 전에 벽시가 나온 이 벽시를 보면은 우리 이 한반도의 벽시랑 뭐가? 유전자가 70% 일치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서 흘러갔다? 벼 재배도 우리 동이족에서 중국이나 인더스강으로, 인더스 문명으로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 증거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는 이해가 가죠? 우리가 난 거 맞잖아요. 중국의 55개 민족 중에서 이 한족, 지금 한족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동이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종교를 한번 볼까요? 세계 종교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1만 년 전 천부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1만 년 전에 나온 건지 선사시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약 1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미 천부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요게 이제 최초로 인류 최초의 성경이자 계시록이다, 예언록이다, 종교의 어떤 시원입니다. 이게 시원이에요. 천부경이. 일에서 시작돼서 일로 끝난데 일은 하늘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유교가 나오는데 유교가 공자를 비롯해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부경의 중심을 해서 유교도 나온 겁니다. 그렇겠죠? 자, 불교는 누구예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인도 북부 쪽에, 히말라야 쪽에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BC 624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어때요? 우리 수메르족이 가서 우루 지역의 아브람서부터 시작되죠? BC 538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왜 이걸 얘기하냐면 공자가 누구냐? 공자가 73세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군자국에 살고 싶다 이거 말고, 나는 본래 누구 나라 사람이다? 상나라. 그럼 상나라는 하와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동이족이죠. 동이족입니다. 그럼 공자 스스로가 나는 동이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공자를 모시고 있는데 공자가 동이족이에요. 그럼 동이족의 가르침을 받았죠? 맞지 않습니까? 키웠지 않습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는 또 인도 사람이 아니고 동이족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이게 강사원 박사님이 얘기해 줬죠. 옥스퍼드 사전 509페이지인가? 여기에 석가는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나옵니까? 단군의 손이다.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그러면은 중국의 불교도 결국은 어때요? 동이족의 사상을 따가서 한자로 해석해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강상원 박사가 막 혼내키더라고요. 왜요? 거기 무슨 법사가 산스크리트를 잘 모르고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불교 해석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석가모니도 동이족이고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를 나온 아브라함, 제가 이거 풀었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리 수메르족이에요. 어디서? 울에서 나왔어요. 우르라는데 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버지라 한다. 제가 들었죠? 여기서 이삭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삭이에요. 여기 자손이 이삭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낳았다. 우리나라 말로 벼의 요 열매 부분을 이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도 결국 동이족이 만들었어. 이 밑에서 어때요? 기독교, 유대교 밑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죠. 코란까지 나왔습니다.
코란이 뭐예요? 큰 알. 그러니까 성경이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다. 그러면은 세계 종교도 어때요? 천부경석도 시작했고, 세계 문화는 요한문명부터 시작됐고, 세계 역사는 우리 동이족으로부터 시작돼서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났어요. 갑자기 인더스 문명도 어때요? 수메르인이 갑자기 와서 거기 미개한 원주민들 문화를 다 깨치고 문명이 점프해 버렸잖아요. 수메르족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이족이 가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냐면,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라고 했다. 많은 예수 중에서 왜 요 예수님이 굳이 그때 저기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됐다 자꾸 해서 사형을 당했을까? 자, 우리 동이족은 자기 주군에 대해서 일사부군 뭐 이래갖고 충성을 다합니다. 목숨을 바쳐요. 정몽주 사육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가 12제자가 있다가 하는데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못 박을 때 누가 못 박게 하고 달라붙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종교의 목사님 아니면 불교의 주지스님 한 명도 만약에 이렇게 당한다고 하면 그 신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동이족은 특성이 그래요. 자기가 모시는 분이 어떤 잘못됐거나 음해당하거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걸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45세도 안 됐는데 일제치하에. 그런데 예수님은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런 기질이 있어요. 죽더라도 나는 잘못된 걸 밝히겠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서양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이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 동이족만이 죽음을 불사합니다. 거의. 그게 동이족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도 강하죠? 베트남도 강하죠? 우리 민족도 강합니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오직 동이족에만 나타나는 기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었지만은, 그러면 공자도 동이족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자, 묵자, 해자, 전부 동이족이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 하와족은 동이족이 낳고 키워준 거 맞죠? 헌원도 동이족이에요. 강씨예요. 그러면은 성씨로 말하면 강씨가 어때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낳아준 시조이고 첫 번째 황제이고 어때요? 가르침을 받은 대스승입니다. 베트남도 강씨가 난 거죠. 그럼 봐요. 우리의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단군 전부 강씨잖아요. 동이족이죠. 자, 이걸로 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은 동이족이 낳고 키워준 나라 맞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따지면 형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가 지금 말장성 쌓고 자꾸 동국공정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에다가 자꾸 역을 하니까 우리 동이족에서는 어때요? 이런 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동이족의 어떤 숭배했던 또 낳고 키워준 그거를 은혜로 본다고 하면은 동이족과 이 화해족 한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걸 역하니까 자꾸 탕록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중국은 동이족이 낳고 키워준 나라이고 민족이다. 이런 화두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긍심이 쭉 올라가죠? 자, 동이족은 이렇게 우수한 후손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